숫자 빼어날 숫자 쓰시죠? 네. 그럼 다른 수 쓰세요? 한자로? 저 물수 쓰거든요. 되게 특이하죠? 네. 진짜. 보통은 그 수진이면 빼어날 수 고개진자 쓰는데 저 물수 써요. 물과 참 관련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 얼마나 드세요? 저희 이제 뒤에 있는 저희 몇 킬로죠? 몸무게? 지금 74kg. 74kg 곱하기 0.3을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2.1%. 2.2%. 73, 21. 그죠? 근데 이제 2리터? 78kg? 74kg. 74kg. 그럼 조금 더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2.2, 3.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물의 양을 이제 내가 얼마나 먹느냐를 계산했을 때 자기 체중에다가 30ml니까 대충 곱해보세요. 50kg면 5, 3, 15, 1.5L. 60kg면 6, 3, 18, 1.8. 이게 이제 최소 물 요구량이에요. 최소예요. 최소. 내 몸의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보다 작게 먹고 있다면 나는 만성 갈증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내가 커피를 하루 한 잔 마셨어? 그럼 거기다가 400을 더, 200을 더하세요. 한 잔. 내가 커피를 2잔 먹었어? 그러면 곱하기 2. 2잔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오늘 내가 좀 툴 사이즈 말고 좀 큰 사이즈로 먹을 수 있죠. 그럼 그 한 잔 먹었으면 그만큼의 물을 2배를 더 먹어야 되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인체의 70에서 뭐 60%는 물이라 그러는데 아기들은 75% 정도 되고 성인들은 뭐 이렇게 60% 뭐 65%까지 갈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70% 정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수분량. 그래서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세포가 쪼그라들겠죠.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혈액의 농도가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래서 혈액 검사했을 때 혈색소가 너무 높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 기준보다 물을 안 드시죠. 만성 물 부족 상태. 대부분이 혈색소가 높은 고혈색소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철분이 넘치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뭐 이렇게 철분제 엄청 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농도가 높게 나왔다? 근데 적혈구 수치를 봐야 되겠죠? 적혈구 수치는 정상인데 혹은 낮은데 내가 적혈구 농도가 높게 나와서 혈색소 농도가 그러면 100% 물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혈액의 농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잼처럼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눠져요.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혈압을 올려가지고 그 혈액을 억지로 순환시키거나 아니면 진짜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혈압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은 손발 저리고 차고 시리고 이렇게 머리카락 다 부셔지고 손바닥 발바닥 갈라지고 벗겨지고 이렇게 되겠죠. 말단이 순환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장기가 혈액을 공급을 못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염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되고 장기능 저하 때문에 독소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폐물이 대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만져보면 셀룰라이트 막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보면 셀룰라이트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울퉁불퉁하면 셀룰라이트 있는 거 잡았을 때 울퉁불퉁하면 셀룰라이트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자기의 여분의 살들을 가지고 살이 많은데 여분이 많아요. 말랐어도 셀룰라이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20대들도 저보다 셀룰라이트가 더 많아요. 네, 독소가 많기 때문에 수분도 제대로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물 어떤 물을 먹는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의 생리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물이 하는 기능이 많죠. 영양소를 운반하고 분해하고 배설하고 그 다음에 체온도 조절해주고 체조직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면서 충격도 완화되죠. 충격 흡수되죠. 우리가 좀 통통한 애기들 봐봐요. 가다가 탁 넘어졌는데 안 다치잖아요. 어른들은 그렇게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빠사지죠. 잘못하면 뼈도 부서지지만 다 멍들고 애기들 이렇게 한창 키울 때 그렇게 많이 넘어지는데 멍 들어요? 안 들잖아요. 사실 잘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충격이 흡수가 되니까 수분 양이 많아서 그다음에 피부 탄력도 유지되고 알레르겐 우리 독성 물질 배출할 때 어떻게 돼요? 콧물 줄줄 눈물 줄줄 이게 이제 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수분이 부족하면 알레르겐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면서 계속 알레르겐 독성 상태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알코올 분해할 때도 수분이 필요하고 그다음 피로 회복할 때도 물. 그래서 괜히 성질내고 짜증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 아들도 이제 어렸을 때 약간 버럭이었거든요. 그래서 버럭이었는데 성질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 마셔. 냉수 먹고 속 차려라. 그게 장난이 아니고 이게 화가 나는 원인이 수분 부족이 있어요. 수분 부족. 그래서 괜히 분노와 성급함, 불합리할 정도로 참지 못하는 태도, 수면 장애, 나른하고 원기 부족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갑작스레 열나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다 물 부족의 증상이에요. 물 부족. 쟤는 원래 성질이 더러운 거 아니고 물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냉수 먹고 속을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1%만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2% 부족할 때 있잖아요. 네. 2%가 부족하면 굉장히 심한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2% 부족할 때 음료수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근데 1% 부족해서 살짝 목마르다 싶을 때 물을 보충하지 않으면 2% 심각한 갈증 상태에 가죠. 그럼 이제 이런 증상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5% 부족하면 열이 나고 더 많이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10% 부족하면 혀가 부풀고 혀 부푸는 거 혹시 보셨어요? 큰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아프신 분들이 혀가 부풀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수술과 이후에 이제 탈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혀가 부풀어요. 그리고 이제 근육경련, 내분 이상, 피부 파랗게 되면서 20% 부족하면 그 피부가 갈라지면서 사망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장티푸스 같이 장질환 있어서 설사 짝짝하면 탈수가 일어나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왜 장염 걸려가지고 가면 링거부터 맞추잖아요. 그게 갈증 상태를 해서 입으로 먹으면 다 설사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수액을 줘서 혈액에 있는 수분의 양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열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개선되고 그래서 이제 물의 기능이고 우리가 이런 물 진짜 어떤 물 먹는가 되게 중요한데 함부로 물 못 먹죠. 왜냐하면 물이 오염돼 있으니까 오염이 많이 돼 있잖아요. 왜? 여러 가지 합해수가 오폐수가 들어가기도 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균 우리 같이 함부로 버리는 약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기 환경 오염이 많잖아요. 대기 오염에서 들어가는 어떤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물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비로 내려서 혹은 공기를 통해 가지고 올라갔다가 원래 이제 원수인 하천이나 혹은 지하수로 유입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생수 많이 먹었죠. 생수는 깨끗한 줄 알고 그랬더니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다크호스가 나왔잖아요. 이 생수병에. 그래갖고 수질 부족한 판정을 받은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2023년도 자료인데 이게 아이스 크리스탈 스파클 석수 동원샘물 풀머샘물 트로트 이마트물 롯데마트물 쿠팡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정 받고 또 다시 검사하고 막 한 달 동안 이렇게 막았다가 또 다시 풀리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수질 검사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검사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걸렸냐면 대장균, 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칼륨 뭐 이런 것들로 걸리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 먹는 물 기준에는요 미세 플라스틱 기준이 없어요. 미세 플라스틱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직까지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아메 이스프링 정수기가 미세 플라스틱을 99% 걸러주는데 너네 그거 걸러준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렸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다 들어있으니까 아메 정수기 물 말고 다른 거 다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준을 제시하는 순간 아직 우리나라 타사의 그 제품들이 그걸 따라올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들 그냥 그럼 물 안 마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돗물도 못 먹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먹고 있냐 봤더니 한 달에 신용카드 한 장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그러면은 1년이면 52개의 신용카드 플라스틱을 먹어. 내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볼게요. 나는 생수를 안 사 마신다. 나는 페트병에 든 음료수 안 마신다. 근데 나는 플라스틱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공기에서. 호흡에서. 우리가 입는 섬유 100% 천연 섬유 옷 입으세요? 아니죠. 합성. 폴리. 들어간 거는 다 플라스틱이잖아. 플라스틱을 섬유로 만든 거잖아. 이게 대기 중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호흡으로 먹는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베이스로 깔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물에서까지도 먹는 음식에서까지도 들어왔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요 우리가 수돗물이 쫙 들어오면 녹물이 나왔어요. 처음에 틀었을 때 며칠 안 틀다가 틀면 녹물이 나죠. 근데 요즘 수돗물 틀면 녹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 우리나라 수도관이 전부 대부분 바뀌었어요. 합성 강철 도관과 에폭시 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에폭시 수지로, 말하자면 에폭시 방수 뭔지 아시죠? 네. 지붕에 이렇게 방수 코팅 시키는 거, 주황색 방수 코팅이나 녹색 방수 코팅 시키는 거 있죠? 모든 관이 그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방수 코팅 재질의 수도관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집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코팅되어 있는 화학물질이 같이 녹아서 들어올 수 있는 수도관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과부라 화합물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엔 녹물을 걸러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과부라 화합물이나 에폭시 수지 같은 성분들이, 화학 성분들이 우리 수돗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경부 상수도 통계했더니 이거 보세요. 에나멜 코팅간, 에폭시 도복 상간간, 주철간, 덕타일 주철간, PVC간, 내추럴 P간, 아연 대부분 다 뭔가 코팅되어 있는, 화학 성분으로 코팅되어 있는 수도관이에요. 우리가 송수관, 도수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관들이 플라스틱에 앞뒤 방수 코팅이 돼 있게. 근데 전국 수돗물 봤더니 뭐가 문제됐어요? 2018년도부터 이제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되기 시작하면서 뭐 수돗물, 녹물 깔타고 막 나오긴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지금 현대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난리 났었죠. 지금은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다만 우리가 면역이 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의 내성과 면역이 생긴 건데 파리 수돗물에서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소독제 내성이 약해요. 그래서 잘 죽어, 소독제에. 알코올에 잘 죽어. 염소에 잘 죽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는요, 얘는 외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해요. 단백질로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 염소 살균 소독이 안 죽어요. 그래서 수돗물로 정수를 해서 먹였는데도 애들 노로바이러스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까지는 어떻게 없앴는데. 하지만 우리가 수돗물이 아니고 그냥 뭐 지하수 걸러 먹는다든가 살균 안 되는 물을 함부로 먹었다던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나 각종 세균 질환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정수기를 선택해요. 아이고 생수는 플라스틱 때문에 안 되겠고 이 수돗물은 이런 것들 무서워가지고 노로바이러스 이런 거 무서워서 안 되겠고. 근데 이제 어떤 정수기가 좋을까? 정수기 가지고 고민을 하죠. 보통은요 우리나라에는 콧땡땡, 청땡, 뭐 이런 대기업들이 하는 렌탈 정수기가 가장 많이 보급이 됐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요, 이 렌탈 정수기가 주로 쓰는 RO 필터를 쓰는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요, 인간이 먹기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아예 유통이 안 돼요. 유통이 안 돼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만 이 RO 필터를 쓰는 멤브레인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유통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요 전부 다 석회암 기지 암석층이에요. 그래서 이 석회질을 걸러주지 않으면 일반 음용수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석회질 물질을 걸러주는 역삼투압 정수기를 음용수로 인정을 한 건데 그렇지 않은 유럽이나 아메리카 국가들은요 아예 이 정수기 방식은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방식이라 해서 음용수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매출이 뭐 이 나라에서 1등이에요. 그거는 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예 음용수로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그래서 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삼투압과 반대되는 거죠. 미네랄이 없는 죽은 물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싹 다 걸러주니까.
바이러스도 걸르고 미세 플라스틱도 걸르고 미네랄도 다 걸려요. 그래서 약 산성수에 그냥 순수한 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이 먹었을 때 어떻게 사람 약 알칼리 체질이어야 되는데 산성물을 잔뜩 넣었으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역삼탑 정수기 사람 잡는다. 각종 암을 유발하고 심장병, 당뇨병, 심장결석 등을 만들 수가 있다. 산성수를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 물이 오히려 빠져나가요. 그래서 먹었는데도 갈증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산성수 정수기를 집에 놓잖아요. 사람들이 물을 잘 안 먹어요. 먹으면 갈증이 안 없어지니까. 그래서 물을 점점 적게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계속 차를 마셔. 차를 마셔갖고 뭐 녹차를 넣든 뭘 넣든 이렇게 좀 커피를 넣든 뭘 넣으면 약간 그게 알칼리로 바뀌잖아요. 특히 믹스 커피를 많이 먹어. 믹스 커피는 소금기가 있어요. 아메리카노는 소금 안 들어있어요. 믹스 커피는 소금기가 들어있어요. 염도를 넣어갖고 알칼리로 바꾸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뭘 타서 자꾸 먹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탈수가 일어나니까 관절염 생기고 피부 주름 생기고 위염 생기고 세포 탈수되고 뇌 손상되고 소화 잘 안 되고 이렇게 되죠. 이런 일이 단지 1.2% 우리 몸에서 1.2%만 산성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근데 70kg면 약 1리터.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산성수 1리터만 먹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수기를 지금 쓰는 게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공사막 방식의 정수기를 쓰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건 아주 작은 관을 통과시켜가지고 좀 불필요한 물질은 걸러주고 그나마 물은 좀 통과시켜주는 건데 이게 UF 필터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미세한 플라스틱이나 바이러스나 미세 플라스틱은 제거를 못해요. 웬만큼의 사이즈는 걸러주는데 그래서 중금속을 주로 걸러줘요. 중공산업은 중금속 걸러준다. 그 다음에 이제 나노 방식, 나노 필터. 요즘은 샤워기 필터도 나노 방식을 써요. 이렇게 필터 방식을 쓰는 것들이 많은데 박테리아가 바이러스를 정전기 흡착력으로 이제 흡착해서 걸러주는 방식인데 사실은 굉장히 작은 촘촘한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좀 걸러지긴 하거든요. 근데 미생물이나 유기오염물질은 걸러주지만 나노플라스틱, 아주 작은 미세플라스틱이나 중금속 잔류의약품 등은 제거를 못하죠. 그래서 주로 이 잔류의약품을 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필터를 사용하냐면 활성탄 필터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를 결합한 방식의 정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필터만 쓰지 않고 나노 필터 플러스 그 다음에 활성탄 필터, 열산토화 필터 플러스 활성탄 필터. 그러니까 결합한 방식의 정수기가 대부분 출시가 되고요. 쿠쿠, SK 매직도 마찬가지로 이런 카본 복합 필터랑 나노 필터를 섞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기물, 뭐 미세한 미생물 이런 거는 제거를 하지만 역시나 바이러스나 중금속 잔류의약품 등은 완벽하게 걸러주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소비자가 LG 소비자 센터에 이제 물어봤어요. 정수기 필터 검색 중에 들어왔다. 중공사막 방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노로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제거 기능은 없는지요? 하고 물었더니 LG의 이제 상담원이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현재 나노 필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동양매직 정수기, 호이의 한병 정수기는 노로바이러스 제거 기능 갖췄고 동양매직은 박테리아도 걸러준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LG전자의 직수형 필터들은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안 삼고 중금속에 걸러주는 필터 능력에 타겟을 갖고 있다. 그래서 중금속에 포커스를 맞췄다. 정수기들의 제조 원가 운영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필터 성능에 차별화를 둘 수밖에 없다. 참고로 엄치나 필터를 장착하고 있는 녀석은 아메이사의 정수기입니다. 하하하. 이게 이제 LG에서 답변이 온 거예요.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건 아메이 정수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선택하시라. 대신 조금 비싸지만 알아서 하시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LG가 약간 특별하게 이제 온수를 25도, 50도, 75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필터를 만들어요. 삼성하고 LG가. 그 약간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근데 우리는 건강한 물을 먹어야 건강하다. 건강을 포커스를 두고 있다. 편리성 말고 건강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이제 이스프린 정수기. 새로운 오염물질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새로운 오염물질에 맞는 정수기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 과부라함물을 쉽게 얘기하면 뭐죠? 종이컵 코팅하고 있는 방수 코팅제. 우리가 종이컵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거 혼란 들어온다. 뭐 수만 개 들어올 수도 있대요. 그 다음에 잔류약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병원성 물질들 이런 것들 걸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메 정수기는 99% 미세 플라스틱 제거,
그 다음에 과부라 화합물 전 7종 제거, 그 다음에 신종의약품 19가지 제거. 근데 이제 NSF 인증에 들어가면 아메이 정수기는 NSF라고 하는 이 기준을 만드는 회사가 걸러주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는 항목이 170가지인데 170가지 플러스 알파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통과했는데 나중에 생길 어떤 것들도 다 걸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 필터에서는 일단 큰 오염물질을 제거를 해줘요. 그 다음에 2단계 필터에서 미세 플라스틱, 보호막이, 특히 포낭에 싸고 있는 박테리아, 병원군 미세 입자 같은 것들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의 기준이 NSF 인증 기준이 0.5에서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을 85% 걸러주는 건데, 아메이 필터는요 0.2 마이크로미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0.2 마이크로 이상의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을 99% 걸러요. 그렇지만 기준이 이거라서 기준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막에 싸져 있는 박테리아 제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NSF 인증에서 이 NSF 인증이 1996년에 설립된 WHO 국제보건기구이죠. 여기에서 실내 환경, 공기, 물, 식품 안전 분야의 비영리 단체예요. 그래서 여기다 돈 주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우리 거 통과해줘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라서 여기에서 요거를 인증을 받으면요 아예 프린트가 돼서 나와요. 근데 내가 나중에 제품을 만든 다음에 요런 거를 우리가 테스트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격을 하면요 스티커를 붙여요. 그래서 아메이는 정수기 뒤에 보면 NSF 인증 마크가 번호 딱 4가지 해가지고 프린트가 돼 있어요. 테이프로 붙이지 않고 스티커.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 개발 단계부터 그 전 과정을 전부 NSF가 인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 99% 걸러주고 이제 카본 블록 필터가 고분자 결합 압축 활성탄으로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입상 활성탄, 그냥 쑥 가루를 넣어준 카본 블록 필터였어요. 근데 아메이 정수기는요 돌판이에요. 말하자면 수술 돌판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세하게 걸러지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잔류의약품이라든지 과부라 화합물 같은 화학성분들, 유기화학성분들이 흡착돼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파하고 피파스 라고 이제 읽으면 되는데 이런 압축 활성탄에서 걸러지는데 미국 내 PFAS, 과부라 화합물의 오염 현황을 봤더니 지도 이렇게 보이시죠? 파란색, 빨간색으로 된 데는 아주 심각한 데고요. 파란색. 그래서 아메이 필터가 전 세계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 제품들이 이 과부라 화합물에 대한 기준이 없었을 때는요, 각 나라마다 정수기가 좀 달랐어요. 모델이. 근데 지금 전 세계가 통일됐어요. 뉴이스프리 나오면서 어떤 오염물질도 전 세계에 다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만들어져요. 다만 프리 필터, 제일 있었던 1차 프리 필터만 그 지역의 수질에 맞춰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것만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불멸의 물질, 전에 분해되지 않은 화학물질, 과부라 화합물 7가지 정률 NSF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야. 나머지 7가지를 테스트를 하는데 그 모든 항목을 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피파하고 피파스가 가장 유명한 과부라 화합물이다. 그 다음에 신종의약품, 항생제, 항우울제 성분을 다 걸러주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항생제, 항우울제 성분에서 썰파라고 돼 있으면 이건 항생제예요. 그래서 항생제 싹 다 걸러주고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이거 항우울제. 그 다음에 벤조닐이라고 돼 있으면 마약. 마약. 여기는 이제 명시가 안 되지만 19종이라 그랬으니까 비아그라. 그 다음에 당뇨약, 고혈압약이 물에 있대요. 우리나라 한강에도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약물이 조금씩 녹아 들어가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걸 다 걸러준다. 그 다음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99.9999, 99.99%가 싹 박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5 나노미터 파장 이게 미생물이 가장 취약하게 이제 말하자면 거세되는 거야. 미생물이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가 전부 거세되는 거야. 퍼뜨릴 수 없어 자손은. 그래서 싹 살균시키는 UVC 방식의 살균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정수기는 살균된데 자세히 보면 뭘 살균시키냐면 하루에 한 번 그 관 있죠. 물 나오는 관.
거기다가 고열을 흘려가지고 살균시키는 거야.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물을 끓여서 버려. 하루에 한 번만. 그게 다예요. 그게 살균이에요. UVC 파장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마시는 모든 물이 살균되는 게 아니고요. 관이나 통을 살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NSF에서 수질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다 인정하는 거죠. 비싸면 어떻게 해요? 못 쓰죠. 근데 하루에 내가 13리터를 1년 내내 먹었을 때 5년 동안 내내 필터 갈아가면서 썼을 때 그거를 딱 365일 곱하기 5로 나누면 하루에 1,090원 들어요. 얼마 안 들죠. 하루에 1,000원이면 13리터를 마실 수 있어요. 한 달 전기요금요 1,130원. 물론 요즘 이렇게 조금 누진세 나오면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근데 역삼탑 정수기 냉온수기 쓰면 한 달에 전기요금만 15,000원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NSF 인증을 받았다는 거, 규정에 준수했다가 아니에요. 인증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 365일 필터 수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10년을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자신 있으면 5년 동안 품질 보존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물 먹어야 되잖아요. 몸에 해로운 물질이 없는 물이 좋은 물이죠. 그 다음에 미네랄과 용존 산소가 풍부한 약 알칼리수가 좋은 물이에요. 그게 세포를 젊어지게 하고 인체에 적합한 알칼리수 먹어야 되죠. 작은 입자 글리스터, 입자가 작을수록 흡수가 잘 되는 거고 1,2,3,6법으로 물 마셔야 돼요. 이 1,2,3,6법은 어떻게? 밥 먹기 1시간 전, 밥 먹고 2시간 후, 하루 3번. 그래서 총 7번이에요. 하루에 7번 곱하기 한 잔씩. 그 한 잔이 어떤 사람은 200ml, 어떤 사람은 300ml예요. 3, 7, 22.1 저렇게 키고 덩치 큰 사람도. 근데 이게 너 뚱뚱하다 그러면 조금 더 한 컵에 350, 400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물만큼 그걸 하루 7번 이렇게 마시는 것이 물 마시는 법이에요. 마실 때 어떻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글리스터 구조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물 마시면서 건강을 찾으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이 스프링